유튜브를 통해서 스포츠 세상의 혁신과 감성을 불어넣는 스티브 잡스. 저는 스포츠 소년 한성윤이고요. 오늘은 1980년대 아마복싱 중흥기에 있었던 어느 천재 복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80년대 아마복싱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 여럿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88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광선, 그리고 프로 전향한 이후에 두 체급을 석권하게 되는 돌주먹 문성길, 이 선수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김광선이나 문성길처럼 모두가 다 아는 이름은 아니지만 복싱 팬들 사이에서 천재 복서로 불렸던 선수가 있습니다. 특히 김광선, 문성길과 각각 3번씩 대결을 했던 허영모 선수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허영모 선수는 1982년도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면서 주목받았는데요. 사실 제가 허영모 선수의 경기 모습을 TV로 처음 봤던 것은 1981년도에 몬트리올에서 열렸던 월드컵 복싱 결승전입니다. 제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결승전 상대 선수가 쿠바 선수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쿠바는 적성국, 적대 국가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서 쿠바 선수에게 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손에 땀을 쥐면서 응원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경기 내용도 굉장히 좋았고요. 특유의 스피드를 이용한 아마복싱에 가장 적합한 그런 공격을 허영무 선수가 활용을 해서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가장 인상에 남았던 건 뭐냐면 저는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손은 쿠바 선수의 손이 올라갔고 허영무 선수가 순간적으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상대 선수를 축하해주는 모습을 봤는데 적성국 선수에게 이렇게 좋은 매너를 보였다는 점에서 당시 어렸던 저에게 큰 기억을 남긴 선수가 바로 허영모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 허영모 선수는 플라이급의 간판 선수로서 84년도 LA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후보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 LA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1회전에서는 이집트 선수와 대결을 했는데 거의 일방적인 경기를 했어요. 일방적으로 다운을 뺏고 하다가 RSC 승을 거뒀고 2회전에서 필리핀 선수, 만만치 않은 선수를 만났습니다만 3회에도 한 차례 다운을 뺏었고요. 1, 2, 3라운드 내내 상대를 압도하면서 일방적인 경기 5대 0으로 승리를 거두고 기분 좋게 3회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문제는 3회전에서 만났던 터키 선수가 너무나 생각보다 강력했다는 점인데 이 선수가 프로복싱 자격증을 가진 선수였거든요. 굉장히 거칠게 복싱을 하는 스타일의 선수였는데 허영모 선수가 예상외로 고전을 하게 되면서 4대 1로 판정패를 하고 맙니다. 아쉽게 올림픽 메달의 꿈이 좌절이 됐고 귀국 이후에 허영모 선수가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LA 올림픽의 실패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키는 굉장히 큰데 무리하게 체중을 감량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린 선택이 바로 체급을 올리는 것이었는데요. 플라이급과 벤턴급, 분명 아마추어 복싱에서 한 체급 차이이긴 합니다만 프로복싱 기준으로 따지면 두 체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프로 기준으로 따지면 두 체급을 올리는 굉장히 모험이었고요. 더 큰 모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벤턴급에는 국내 최고 선수인 문성길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성길과 허영모, 허영모와 문성길의 대결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박빙의 승부로 복싱 팬들, 스포츠 팬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게 됐습니다. 허영모 선수가 입술을 굳게 다물면서 출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벤턴급의 강호 문성길 선수가 링에 오르는 모습, 정말로 많은 기대감을 주었던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를 앞두고는 많은 분들의 예상은 문성길 선수가 6대 4 정도로 앞설 것이다. 왜냐하면 체급의 벽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타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허영무 선수가 더 많은 정타를 날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경기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허영무 선수가 키가 크고 리치가 더 긴 장점을 충분히 이용하는 모습, 그리고 핸드 스피드에 있어서는 분명히
허영무 선수가 문성길 선수보다 조금 더 반박자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오게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이 문성길 선수는 맞으면서도 계속 돌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판정은 3대2로 문성길 선수가 승리한 것으로 나왔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박수를 쳐주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판정 결과가 좀 아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인터뷰를 보면은요, 복싱 관계자 그리고 복싱 팬들 모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였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를 앞두고는 굉장히 매스컴에서 더더욱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가 카페에 만나가지고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TV에 내보내기도 했고, 물론 형이 이제 내 라이벌이 됐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한다는 말도 더 붙이죠. 전에 형욱이랑 나 라이벌 하시냐? 두 번째 대결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던 대결이냐면 아마복싱 사상 최초로 허영무 문성길 선수의 경기는 중계권료를 받고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은 일찌감치 매진이 되었고요. 안표가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을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문성길과 허영무 선수의 2차전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허영무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원투 스트레이트 그리고 훅까지도 사용을 하면서 스트레이트와 어퍼컷 위주의 경기를 펼치면서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펀치를 문성길 선수의 안면에 적중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계속해서 박수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첫 번째 스탠딩 다운을 뺏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다운을 뺏고도 허영무 선수의 공격이 멈추지를 않았고요. 1회부터 이런 장면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관중들이 열광했던 장면, 두 번째 스탠딩 다운 장면입니다. 사실 당시 아마복싱 룰은 한 라운드에 3번 다운이 됐을 경우에는 RSC로 끝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허영무 선수 입장에서는 1라운드 남은 경기에 승부를 보자라는 그런 입장이었고, 두 선수 정말 명승부죠.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펀치 교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복싱에서도 이 정도 급의 명승부를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허영무 선수, 문성길 선수의 2차전 1라운드는 정말 대단한, 서로가 운명을 건 투혼 넘친 그런 승부를 펼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성길 선수는 한 방이 있는 선수여서 그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고, 허영무 선수는 일단 2번 다운을 뺏었기 때문에 1라운드에 모든 것을 쏟아붓자라는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허영무 선수가 다운을 당했습니다. 1라운드에 서로 다운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성길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슬로우 스타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허영무 선수는 초반을 잘하는 그런 선수인데 1라운드만 놓고 보면 다운 횟수에 있어서도 허영무 선수가 2번 다운을 뺏었고 문성길 선수가 1번이었고, 아무래도 1라운드 성적은 분명히 허영무 선수가 앞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었고, 마지막 운명의 3라운드. 문성길 선수는 3라운드가 되면 허영무 선수의 체력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계산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고요. 허영무 선수는 1차 대결에 비해서 체력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고 자신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성길 선수와 허영무 선수의 저 치열한 공방전 1회에 이어서 3라운드에도 계속해서 엄청난 맞대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허영무 선수가 이겼다는 판정이 나왔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허영무 선수의 약점 중에 하나가 저렇게 숙이고 상대를 잡는 습관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마추어 복싱에서는 파울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다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허영모 선수의 이런 약점이 감점의 요소로 작용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막판에는 허영모 선수의 체력이 조금 떨어졌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모습을 표정에서, 몸짓 하나하나에서 엿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2차전 문성길 선수의 손이 올라가면서 허영모 선수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링에 무릎을 꿇고 마는데요. 81년도 쿠바 선수와의 월드컵 때 나왔던 장면과 비슷한 모습 나왔고요. 허영모 선수로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애초에 저 허영모 선수보다는요, 제가 굉장히 체력 면에서는 월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전은 말하지 않고 있었다가 제가 그 체력전으로 나가려고요, 3회전에 체력전으로 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상상외로 또 전번과 같이 그냥 허영모 선수가 2대전에 강공으로 나오대요. 그래서 저는 방어하는 입장이 되려고요, 그런 식으로 경기를 풀려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카운터 맞는 바람에 다운되고 그래서 같이 그 나타전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주먹을 맞아보니까 어때? 견딜만해? 그렇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은 반짝 정도면 누구나 다 그 정도 주먹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저 주심이 2라운드에서 파울을 줬는데 아직 그런 선수는 어떻게 생각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파울 받을 만한 세를 했으니까 1라운드부터. 오늘 보셨죠? 네. 허영모 선수가 완전히 이긴 게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마추어는 이 펀치의 그 정확도라든지 또 기타 이제 이 테크닉 같은 거 이런 것이 그 제일 점수에 작용을 하는데, 그런 점으로 볼 적에 문성길 선수의 이 강펀치 여기에 물방 맞았지만 그 펀치 도수라든지 정확도라든지 테크닉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허영모 선수가 완전히 압도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승부 중에 명승부. 특히 허영모와 문성길 선수가 치렀던 3번의 대결 중에 가장 명승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선수의 3번째이자 마지막 대결입니다. 86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이었는데요. 당시 뉴스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3차전도 초반에 허영모 선수와 문성길 선수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영모 선수가 사실 2차전이 끝난 이후에 굉장히 좀 실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판정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문성길 선수를 이기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3차전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인 면에 있어서 1, 2차전보다 더 좀 허영모 선수 입장에서 어려운 경기를 많이 했고요. 판정 결과 5대 0으로 만장일치로 문성길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문성길 선수는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땄고요. 이후에 프로에 전향을 해서 두체급 챔피언이 됐죠. 여러 선수들과의 명승부를 보여주기도 했고, 문성길 선수는 아마추어 시절부터 이 선수는 아마보다 프로가 더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펀치가 워낙 세고 체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평가대로 두체급 챔피언이 됐고요. 허영모 선수는 88 올림픽 출전이 조금 석연치 않은 이유로 좌절이 되면서 복싱계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체육교사로 활약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예전 허영모 선수가 시청각실에서 영어 회화를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 한때 1980년대 천재 복서로 불렸던 허영모 선수의 교사 변신에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허영모라는 이름이 잊혀져 가던 2019년 갑작스런 허영모 선수의 별세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허영모라는 이름,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그래도 80년대 천재 복서라는 이름을 얻었던 허영모의 기억을 여러분들께서 보다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 아마복싱을 대표했던 한 천재 복서 허영모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허영모 선수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